요즘 최고의 이슈 메이커죠.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. 당협위원장 자격 박탈 문제로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홍준표 대표에 대한 징계 요청까지 하고 SNS에서 홍 대표와 낯술 드셨냐 이러면서 설전도 했고요. 오늘 또 인형을 들고 당사에 나타났습니다. 홍 대표의 그 무죄 확정 소식에 이 인형과 함께 V자 인증샷을 올리면서 오늘 또 화제가 한번 되기도 했습니다. 직접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. 류여해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유여해 최고위원입니다. 예. 뭐 요즘 아주 뭐 여기저기서 실시간 검색어에 늘 올라 계시는 것 같아요.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싸우는 모습도 좋지 예. 않은 모습이어서 좀 부끄럽고 죄송합니다. 예, 아니 뭐 그럴 것까지야 뭐. 저 오늘 말이죠. 그 무슨 라이언 인형인가요? 네, 그거는 왜 들고 가셨어요, 당사에? 그걸 굉장히 다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궁금하죠. 네, 제가 거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외로워서 들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그게 진심입니까? 네,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유치하게 애기도 아닌데 왜 인형을 들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의적인 표현이었습니다. 첫 번째는 정말 그 안에 최고위원회의 안에 내 편이 아무도 없어서 외롭다는 그 말 네. 전하고 싶었고요. 네. 그 전하고 싶은 표현을 제가 아무리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들 그 안에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 되지 뭐가 외롭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네. 네,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으로 외롭다는 걸 드러내고 싶었고 네. 또 하나는 라이언 인형은 사실은 갈기가 없는 사자 인형입니다. 예. 네, 그런데 곰같이 생겼죠. 좀 그렇죠. 곰인형 같아요. 네, 저 이때까지 정말 당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었습니다. 정말로. 네. 근데 사람들은 흔히 조용히 있으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줄 알고 막 대하기 시작하죠. 보통 사람들은 조용히 있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생각이 없고 정말 철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서 조용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런데 라이언은 라이언이죠.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아무리 나이가 그들보다 어리고 또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법학자로서 그리고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나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. 네. 제 나름대로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? 왜 잘못된 걸 바라보면서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?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터진 거죠. 왜? 더 가게 되면은 조직 강화 특위가 구성될 것 같아서. 잘못 구성되면 우리 당이 잘못 갈 것 같으니까. 네. 그래서 라이언 인형을 들고 갔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쨌든 홍준표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고 그거를 뭐 네. 축하드린다.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 보여줄 걸로 믿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까지 홍준표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갈등을 했던 것들을 이제는 좀 정리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? 아닙니다. 정리가 아니라 무죄가 확정 안 되고 만약에 파기환송이 됐다면 저는 공격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. 네. 사람은 그런 말이 있죠. 어려울 때는 절대로 공격하면 안 됩니다. 예. 만약에 대표께서 파기환송이 되었다면 저는 공격을 멈췄을 것입니다. 근데 무죄 확정이 되어서 다시 당대표 자리를 그대로 굳건히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홍 대표께서 지금까지 야당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많은 예.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재판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. 혹시 재판 때문에 긴장한 거 아니냐. 그래서 저 역시 답답했었습니다. 네. 근데 무죄 확정이 되었으니까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죠. 예. 또 하나는 무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크고 더 넓은 정치를 해야지 본인의 세를 넓히는 정치를 해서는 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공개적인 사과가 아니라요. 더 열심히 이제 당신을 견제하겠습니다. 당신이 가시는 길이 혹시라도 다른 모습으로 가신다면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홍사당화를 만든다면 저는 어떤 모습으로든 막겠다는 것입니다. 오늘 또 윤리위에 저를 또 올려놨더라고요. 네네. 아니 또 하나 더 제소를 한 것 같아요. 예. 오늘 가서 거기 방문을 했다고. 네, 이건 아니죠. 왜냐면은 누군가 입을 자꾸 막으려고 하면 홍 대표께서 언론이 기울어졌다라고 말을 할 자격이 없으신 거죠. 공평하고 공정하게 당에서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당이 진정한 당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계속해서 만약에 오늘 같은 모습으로 사당화를 시도한다면 저 역시 이제 무죄 확정 받았으니까요. 축하는 축하고요. 이제는
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말이죠. 오늘 어쨌든 서초갑 당협위원장 자격 박탈이 최종 확정이 됐고 네. 또 다음 주에 윤리위에 또 회부가 되고 유 최고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에서 그렇게 홍준표 대표를 견제하는 그 행보를 하기에 좀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자꾸 전개돼 가는 것 같은데.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? 누구도 뭔데요? 눈치 보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. 당협위원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저한테 달렸다면 저 역시 눈치를 봐야 할 수도 있었겠죠. 예. 오히려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를 다 내려놓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. 저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. 자유한국당이 사당화되는 걸 막겠다고 이때까지 싸웠던 것입니다. 최고위원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취 표명을 하실 생각은 없는 거죠? 최고위원직은 제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뽑아주신 것입니다. 당원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구 사람들이 뽑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구에서 본인이 당을 바꾼 것은 주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.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당원들이 저를 뽑아줬는데 마음대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거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. 저 서초갑 당협위원장 자리를 이제 내놓으시게 된 걸 놓고 네. 홍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홍모 씨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저희가 제가 이야기로는 제기한 게 아니고요. 네. 제가 제기한 게 아니고 정말 여러 군데서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고요. 그런 걸 들으셨군요. 네, 물론 제가 당협을 내놓은 거 이게 뭐 뺏겼다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네.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서초갑은 가져간다더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. 그 홍모 씨를 홍정욱 전 의원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? 뭐 그거는 제가 여기서 예스와 노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제가 얘기했던 게 아닌데도 네. 잘못하면 유여해가 그렇게 했더라라고 이야기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. 근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요즘 보니까 화면에도 그렇고 정준길 위원장하고 네. 같이 많이 다니시던데 네. 특별히 뭐 이렇게 뜻이 맞는 그런 접점이 있나요? 첫 번째는 제가 당의 부대변인으로 들어왔을 때 대변인으로서 제 위에서 예. 저를 이제 지도하던 분이셨고요. 예. 두 번째는 제가 전당대회에 나가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신 분이셨고요. 네. 또 세 번째는 이제 내일 모레 토크 콘서트를 준비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. 네. 함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분께서 제 손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. 동지니까요. 네. 그래서 뭐 불가피하게 저를 돕게 되었는데 오늘 그분도 윤리위에 제소가 됐습니다. 저를 예. 도왔다는 이유로. 그리고 정준길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김태흠 최고위원도 보니까 당의 그 조직강화특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. 홍준표 대표 호위병으로 구성이 된다면서 사당화를 막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태흠 최고위원과도 좀 손잡고 일을 하실 생각이십니까?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없지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제 뭐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 소위 말하는 홍준표 대표를 겨냥한 당 내의 야당 활동의 첫 번째 스텝은 뭘까요? 첫 번째 스텝은 일단은 오늘 있었던 회의에 무력하겠죠. 회의가 제대로 순서를 밟아서 만들어진 회의체가 아니었던 거죠. 저한테는 연락도 없었고요. 네.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무효를 선언할 수 있을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는 즐기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왜 자꾸 일만 하라고 그러십니까? 죄송합니다. 아니 워낙 뭐 적극적으로 홍 대표를 견제하려는 활동을 계획을 하신 것 같아서. 저기 앵커님 보실 때는 제가 홍 대표를 견제하는 걸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홍 대표가 아니라 그 누가 왔었더라도 당을 사당화하는 건 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 마지막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인형을 들고 당사에 나타나신다든지 또는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좀 너무 거칠지 않냐, 좀 너무 자극적이지 않냐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? 네, 앵커님 지금 저하고 계속 대화를 나눠보셨지만 제가 거친 부분이 있었습니까? 아니 지금 저랑 말씀하실 때는 그렇죠. 아주 뭐 정상적으로 잘 하시는데요.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했던 것은 각선 비판일 뿐입니다. 예. 인형을 안고 간 모습이 낯설어 보였던 것은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낯설었던 것이지 정치인이 인형을 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. 예. 꽃을 든 것과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저는 우리 정치도 그렇게 지금까지 왔던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깰 때 젊은 사람들이 그 정치를 받아들이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가 하는 워딩을 보면 사실은 막말은 없습니다.
알겠습니다. 오늘 네.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.